방송이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찌라의 찌라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책벌레에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소리를 줄여놓고. 네, 영주님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제가 사실 이 책을 계속 좀 말씀드리면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특히 저한테 테드 링크 뭐 물어봐 주시는 분들, 뭐 책벌레 메시지나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바로 구매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공감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저도 되게 마음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지훈님, 네, 영주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이 책에서 나오는 논의를 확장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의견도 주시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저는 다 옳다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논리적인 좀 약간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또 같이 찾아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확인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없으니까 사고는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에 대해서 어웨이크에서 소개한 거를 좀 소개해 볼게요. 먼저 이 어웨이크에서는 여성폭력은 왜 여성만의 책임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성우님 사운드가 너무 작게 들린다고? 사실 지금 여기서는 최대한으로 제어를 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어디 갔냐? 마우스 커서. 네, 지금은 최대한으로 제어를 해놓은 상태라서 조금 볼륨을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가까이 얘기할게요. 여성폭력은 왜 여성만의 책임이 되었는가?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남자는 여자처럼 굴면 안 된다. 우리는 남성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조금 느리네요. 남자들은 이렇게 남자다움을 배웁니다.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다른 존재며 여성의 성향이라 생각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이죠. 어제 저희가 그런 사례들 살펴봤죠. 기집애 같이 이런 식으로 기집애처럼 왜 그래?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다고 교육을 받죠. 이렇게 여성들로부터 거리를 두며 자라난 남성들은 여성들의 체험에 좀처럼 관심을 두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이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을 용인하는 주된 원인이 되죠. 대부분 남성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학대와 같은 여성들의 문제와 자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는 착한 남자니까요. 대부분 남성들은 자신을 올바른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때릴 사람이 아니며 뉴스에 나오는 그 범죄자와는 다르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올바른 남자입니다. 평범한 대다수의 남자는 여성을 존중하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여성 폭력에 대해 별다른 논의 없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뿐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말고 집에 혼자 있을 때는 택배를 받지 말아라.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인식보다 네 몸은 네가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앞에 오는 현실. 우리는 가해자들이 저지르는 여성 폭력 문제를 여성의 손에만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여성 폭력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도 우리 사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나는 여자를 때리지 않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나는 때리지 않으니 상관없어 라는 생각은 여성폭력이 일부 나쁜 놈들만의 문제가 아닌 폭넓은 성차별이 빚어낸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합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여성과 그들의 희생이 아니라 가해 남성들의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가 여성폭력 문제를 일부 나쁜 남성들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내면 여성폭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조금 딜레이가 돼서 조금 깜빡깜빡하는 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올바른 모든 남성들이 여성폭력을 고발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일부의 가해 남성들에게 더욱 무겁고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여성폭력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이고 잘못된 행동인지를 우리 사회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남성과 여성성을 갈라놓는 남성성, 즉 맨박스에서 벗어나 여성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이 책에 대해서 어제 설명했던 부분을 요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소개를 할게요. 근데 저도 이 사실 어웨이크 다들 아시죠? 어웨이크에서 이렇게 좀 책 소개를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요약을 해서 잘 정리를 해주는데, 이 부분의 끝에 책 읽지라에서 한번 같이 논의해봐요 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그 어웨이크 쪽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되게 어렵다. 왜냐면 사실 요약이라는 게 요약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의 논조를 건드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토니 포터의 생각과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그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엄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 거지? 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네, 그래서 먼저 가장 많은 공감 댓글을 받았던 글인데요. 한동경님이 여성폭력을 여성의 책임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성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로 보아야 하고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여성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 피해자가 많은 것인지를 분석하고 이것을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쪽을 차별하는 방법은 분명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겠지만 단순히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생각하기에는 민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과연 남자와 여자의 문제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여성 피해자가 많은 것인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네. 왜 여성 피해자가 많은지를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게 아니라 왜 남성 가해자가 많은지를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하는 게 맞는 듯합니다. 대처 방안은 피해자가 짊어져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그런 뉘앙스지만 조금 시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댓글 다신 본문은 그러니까 책의 요지는 가해자가 남자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남성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많은 남성들이 이런 범죄와 스스로를 나는 안 그래라며 분리시키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런 방치 또한 사회에서 이런 범죄가 쉽게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의 요지가 범죄 가해자가 남자다라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많은 공감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성식님의 얘기도 좀 공감이 됐는데요.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논리가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와 원인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아주 쉽게 풀어놓았고, 이를 통해 약간의 이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요점을 단순히 범죄 하나에만 잡고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지 않으려는 반응들은 본문에서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남성들을 꼬집은 부분과 같은 맥락의 문제라 봅니다. 남성 가해자 하나 때문에 모든 남성을 묶어 해당 범죄에 대한 잘못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여성 혐오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비판하지 않으며 암묵적인 동의로 일관하여 사회의 여성폭력과 범죄가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은 비단 범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많은 뭐랄까 찬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떤 논지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터놓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훈님, 책에서 얘기한 부분이 여성폭력에 관해 여성 대 남성으로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남성성의 인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성폭력 이야기를 한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후자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많아진 민감한 이슈가 이걸 왜 여혐 남혐 문제로 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냐 이런 댓글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당연히 폭력에 대해서 여성 대 남성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이해를 했냐면 제가 사실 좀 제 이해한 거를 얘기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가 많이 가해자가 돼서 여성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고, 그럼 이것이 아까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셨던 것처럼 왜 그런가를 되짚어 봤을 때 사회 기저에 깔려있는 어떤 남성 우월주의라든지 아니면 남성 우월주의? 뭐 어떤 그런 잘못된 사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에서 우리가 잘못된 게 있는지, 그것은 비단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지고 있는 그런 성차별적인 문제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너무 어렵네요. 질문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 질문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불편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댓글들을 부탁드릴게요. 이 실제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더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가슴을 쳐다봐서 여성이 불편해지는 것이 여자 잘못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이 책의 좀 요지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출간전 연재가 됐던 부분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출간전 연재의 제목은 보라고 그렇게 입은 거 아니었어? 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입으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그런 일을 당한 건 여자 탓도 있어. 이 말들은 여성에게도 성폭력의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남성으로서 어떤 캠퍼스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의 대응팀 회의에 초청된 적이 있다. 네,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은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학생의 임원이면서 주변인들에게 명망이 높은 학생이었다. 그녀의 인지도 때문에 사건은 더욱 크게 주목받았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토론을 거치면서 비상연락망 제작, 여학생들끼리의 2인 1조 시스템, 여학생들을 위한 교내 셔틀 차량 증편 등이 논의되었다. 이렇게 조치한다면 여성들은 공격을 덜 당할 것이고 조금 더 안전하게 느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 방식은 폭력은 남성이 저질렀는데 그 후 행동의 책임은 전부 여성이 져야 하는 것이었다. 남성들의 삶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은 채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폭력 문제 대처 패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성폭력의 가해자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들을 서울에 태워 건물마다 실어나르는 대신 남학생들을 태우면 어떨까요? 남성이 범죄의 장본인인데 왜 남성이 저지른 폭력 때문에 여성이 피해를 봐야 하죠? 우리의 혁명적인 대응책은 남성 교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한 남성은 남학생들에게 젠더 프로파일링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학생들에게 불편하게 셔틀을 이용하게 하는 것도 젠더 프로파일링이다. 우리의 의도는 성폭력 문제를 남성들의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셔틀 차량으로 이동하게 된 남학생들은 더 이상 피 학생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는지, 그녀가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꼬치꼬치 묻지 않았다. 대신 대체 어떤 놈이 저지른 짓이야? 나머지 학기에도 셔틀에 실려 다니기 싫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어.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가정폭력 혹은 성범죄를 접할 때 남성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곤 한다. 기본적으로 남성의 편에 서고 보는 것이다. 남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맨박스에 갇힌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배웠다. 이는 결국 남성들에 의해 여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여성이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고 밤늦게 다니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성폭력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문제는 남성이 일으키는 폭력 그 자체에 있다. 여성에게는 조금의 책임도 없다. 그리고 그 폭력의 원인에는 남성이 여성을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게 한 맨박스의 가르침이 있다. 우리 남성들은 그리고 여성들도 잘못된 남성성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한다.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착하고 바른 당신도 맨박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라는 논지를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 논제 전개는 너무 비약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던졌던 이 질문과 제가 소개한 지금 맨박스, 지금 요거는 출판사에서 연재한 맨박스에 대한 사전 연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다르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도 좀 환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은 조금 쉽죠. 여성의 가슴을 쳐다봐서 여성이 불편해지는 것이 남자가 잘못이다라는 것은 조금 1차원적이고, 그건 쳐다본 남자가 잘못이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성의 옷은 파여 있고 신체를 더 드러나는 형식으로 되고 있지? 왜 남성들은 맨투맨, 그 다음에 티셔츠, 라운드 티셔츠고 이런 티셔츠를 입잖아요. 그런데 왜 여성의 옷은 좀 더 섹시함과 섹스 어필을 강조하는 쪽으로 되어 있을까? 네, 그러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야 될까? 그것이 맨박스가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까지 좀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아니면 이 문제에 좀 비약이 있었거나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었나요?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안 달아주시니 조금 아까 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성폭행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의 옷차림, 발생 시간, 음주 여부 등을 이야기하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매번 보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고요. 어떤 분은 성폭행범은 할머니나 긴 바지 체육복을 입고 귀가하는 여고생도 성폭행하니까 옷차림 문제가 아닌 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성 전용칸, 여성 주차장, 여성 도서관 같은 유독 여성이란 젠더성, 그것도 가부장적인 사회에 의해 규정된 여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맨박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절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닐 뿐더러 여성을 특정 테두리에 가두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고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여성이란 가부장적 젠더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을 온전히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점이 있죠. 전 맨박스란 고정된 관념이 남성에게만 한정된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 역시 가부장 사회에 의해 강요된 여성성을 학습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의도적으로 페미니즘을 내세워 틀을 깨려 해도 오랫동안 사회화된 젠더는 이미 몸속 깊숙이 뿌리 박혀서 무의식 중에 사회화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을 위한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맨박스라는 개념이 여성, 남성 구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깨달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페미니스트들도 자기 스스로의 틀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장준호님,
남자가 짝 붙는 옷을 입으면 불편해진다고. 왜 그렇죠? 왜 남자는 붙는 옷을 입으면 불편해지고 여성은 짝 붙는 옷을 입으면 섹시해 보이는 걸까요? 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닐까요? 네, 제이스님은 옷이 이쁜 걸 입는 걸 이야기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나의 만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나의 만족이라는 건 사실 미의 기준을 중점으로 그 미의 기준을 충족해서 나를 만족했다라는 부분은 아닐까? 그의 미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출발했을까? 네, 이런 질문도 한번 좀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것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뭐 쉽게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한 질문을 나가볼게요. 당신의 딸은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혹은 당신의 아들은 순결을 지켜야 하나요?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역시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순결에 대한 환상이라는 부분인데요. 책 속의 내용입니다. 야, 쟤 아다 맞지? 아, 한번 따먹고 싶다. 여러 대학을 돌며 일하는 내게 언제부턴가 아다라는 단어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을 자신의 신입 여학생을 혹은 자신의 첫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는 듯 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나 역시 어릴 적 동네에 새로 이사온 여자애를 그렇게 불렀다. 젊은 남성들과 대화가 필요했다. 남자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다를 무슨 뜻으로 쓰냐고 물어봤다. 순진한 여자예요. 아직 아무도 안 건드리네. 수천년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중에서는 아무도 따먹은 적 없는 애요. 거리낌 없는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주행 모드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적 사고를 하지만 웬만해서는 평소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큰 의심 없이 살아가는 걸 선호한다. 여성을 비인격화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지금껏 그래왔으므로 별다른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는다. 나쁜 놈들만 하는 짓이 아니다. 자, 이 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걸 왜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시키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맨박스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자의 일상을 파고든다. 성적인 호감을 가지고서는 여자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뭐 술자리 토크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을 오직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후 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25년 후를 떠올려 보라고 말했다.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해서 당신을 꼭 닮은 예쁜 딸아이도 낳았을 것이다. 이제 성인이 된 여러분의 딸들이 지금 이 교실 안에서 아다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교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낄낄대며 웃던 학생들이 하나같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어찌나 조용했던지 숨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남학생들은 관점의 전이를 경험하고 있었다. 아무 의심 없이 내뱉던 맨박스의 관성을 버리고 내 딸, 내 엄마, 내가 사랑하는 여성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미래의 내 딸들을 떠올리면 여성을 비인격화하는 형용사는 더는 쓸 수 없게 된다. 주변 여성을 묘사하는 데 썼던 형용사들이 더 이상 인격을 갖춘 사람을 묘사하는 말로는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비인격적인 단어들은 우리 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일단 소개를 할게요. 네. 다들 그렇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경우는 사실 실제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저도 좀 의심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분명 일부 술자리나 어떤 그런 자리에서 내 의도보다도 더 확실히 이런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은 이 작가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나는 안 그래 라고 개인의 문제는 아니니까 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깔려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가 여자에게 순결을 강요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 혹은 남자에게 그 순결은 어떤 성적 대상화돼서 좀 남자들끼리는 좀 그런 내가 걔를 따먹었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성들한테. 네, 그런 지훈님이 제 상상을 초월해서 그런 얘기가 이루어진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스님이 사회가 여자는 이리 남자는 이렇게 말하자라는 하는 유행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여기에 뭐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자유로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좀 결국 혼자 자문자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들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많이 궁금했던 건데 결혼식장에서 여전히 이게 이 책에도 나와요. 결국은 서양 사회에서도 뭐 문화마다 좀 다르겠지만 아버지가 사위한테 손을 건네주는 장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책의 그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는 남자 없이 살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아저씨?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의 이야기고요. 예전 우리 때 남자들이 여자의 보호자이자 가장 노릇을 할 때가 훨씬 나았죠. 남자라면 누구나 취직을 하고 월급을 집에 가져다주고 한 직장에서 30년쯤 일한 후 금식이 하나를 장만하고 뿌듯해하며 은퇴했습니다. 남자는 생계를 책임지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혼자 집을 지켜야 하는 걸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땐 부모들이 딸에게 요리를 배워라, 남편감을 찾아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여자들이 더 독립적이에요. 자꾸 직장을 다니려고 하더군요. 남자들이 돈을 버는 만큼 벌고 싶어 합니다. 요즘 여자들은 미혼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듯하고 일부는 남자 대신 여자를 사귀기도 하더군요. 요새 몇몇 여자들은 남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남자의 보호가 필요 없다고도 합니다. 여동생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걸 정당화하려는 변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남자들은 남자 따위 필요 없다는 듯 행동하는 걸 증오합니다. 그런 행동이 남자들의 기를 죽이기 때문이죠. 성공한 여성이 난 남자가 필요 없어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좋은 차도 뽑았어요.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저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이런 성향을 이해하고 일부러 자존심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기 싫지만 여자들이 여성폭력 문제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까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조금 공감하지 못할 비약이 있죠. 근데 뭐 어른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남성이 경제력을 책임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이나 이런 데서 또 어떤 기득권이었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질문에 해당하는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냐라고 토니 포터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챙겨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사회 전반에 깔린 생각이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닌 의견도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건비님, 저런 말까지 해서 남의 심기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라고 했는데 어떤 말이었을까? 아까 그러니까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때문에 여자가 폭력을 자초했다는 말이었을까요? 어떤 얘기인지 네, 좀 궁금하고요. 우중님도 아닌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은정님, 일면 이해는 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철님,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를 섬기고 결혼한 뒤엔 남편을 섬기고 또 챙기고 의견을 따르라는 거 아닐까요? 이게 굉장히 그런 거 전통사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은연중에 지금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닐까? 아니면 좋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런 성폭력, 성차별 문제하고까지 연결되는 거 아닐까? 라고 토니 포터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현님, 조금 더 사회에서 강하다고 느껴지는 게 여자보다는 남자이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 강하다는 거는 경제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혹은 지금까지 갖춰왔던 경제적인 여력으로 남자가 더 강한 게 맞죠.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그러면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어서 여성이 내가 지켜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소유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비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건비님은 남자 여자 서로 자존심 건드리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제 사실 계속 걱정되고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 이 계속 논의의 핵심 중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남자와 여자 편을 가르지? 왜 싸움을 붙이지? 라는 부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더 느껴지시겠지만 이 책은 남자 여자와 싸움을 그런 논조로 얘기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성이 기득권으로서 기득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기저에서 남성이 더 우월하거나 혹은 성폭력을 야기하는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도 저는 있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도 사실 그 전에 막 그렇게 남혐 여혐 때문에 요즘 사실 온라인 뜨겁잖아요. 그런 관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거. 지훈님은 딸을 건네주는 것도 소유의 시작으로 본다면 여성을 낮게 본 남성성의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몇천 년 인류 역사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 여성은 노동, 10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와 비교될 수 없게 약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역사 중 대부분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 자체를 바꿔야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 폭력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이 맨박스 책의 핵심입니다. 원비님은 지식노동 중심 사회가 되면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공부해서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차별이 줄어든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성분들이 경제활동이나 사회적으로 많이 위치를 점하면서 그 전보다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더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현상이 성폭력이 아직도 여성이 많이 상당 부분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근절하려면 그 기저에 깔린 가치관부터 다시 검토해보자 라고 저는 여기까지,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정도의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동조하는 의견도 내주시고 또 반대 의견도 같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네,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라이브의 묘미가 이런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랑 저랑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박스 어떠셨나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으셨고 또 아닌 부분도 있으셨나요? 더 궁금하시다면 사실은 저는 제가 소개한 부분보다 더 책을 좀 더 찾아보거나 그 토니 포터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들을 좀 권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면서 준비했던 맨박스 여기까지 소개하고요. 저는 또 내일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이제 물러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